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난방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난방비라는 건 있죠. 겨울 이제 좀 날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일교차도 심한데 정말 덥고 막 이럴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추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 추울 때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난방비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지만 겨울이 오히려 좀 난방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를 미리 대비해가지고 좀 알아두면 좋은 난방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중 커튼입니다. 첫 번째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 기운은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낮에는 커튼을 열어둬서 햇빛의 복사열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해가 졌을 때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이중으로 커튼을 쳐가지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중 커튼이라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커튼을 좀 쳐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카펫이나 담요인데요. 바닥이 찬 경우에는 냉기가 돌기 때문에 보일러를 틀기 전에 바닥에 담요 등을 깔아두는 것도 온기를 잡아주고 한기가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카펫을 활용하게 되면 평소에는 인테리어 효과를 주면서 보온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자, 차가워요 바닥이. 바닥이 막 차. 차 막 휘잉 찬데 여기다가 담요를 좀 깔아놓고 앉아있으면 그나마 좀 따뜻하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습도인데요.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열이 분산되지 않아서 온기를 오래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요?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놓으면 왜 이렇게 습기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실에. 그 습기를 이렇게 밖으로 좀 빼주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난방으로 건조해진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창문 안 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습기도 거의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막 몸에 각질이나 이런 피부에 대한 트러블 이런 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막 기관지가 안 좋아지거나 기침, 마른 기침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 요럴 때 여러분들이 습도 정말로 중요하죠. 빨래 같은 거 널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빨래 같은 거는 이제 널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빨래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환기를 시키지 않고 난방과 가습만 한다면 공기가 탁해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회 이상은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창문 보면은 겨울 한겨울 내내 창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되냐면, 요쪽 창문 틈 있죠, 틈이나 이 틀이나 아니면 요 겉면 또는 요 앞면 요쪽에 곰팡이가 막 이렇게 거무게 생겨 있어요. 거무튀튀하게. 이게 다 곰팡이니까 이거 제거해 주셔야 되고, 청소도 수시로 하고, 진짜 창문 하루에 2회 이상, 이게 귀찮으면은 1회 이상은 열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요런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온수인데요. 여러분들이 겨울철 난방은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 외에 온수를 데우는데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해요. 잠깐씩만 물을 틀면은 세면대는 온수 쪽으로 손잡이를 두지 말고 항상 냉수 방향으로 두고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잠깐 물을 트는데 순간적으로 물이 데워지면서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온도를 설정해두면 쓸데없이 오래 물을 데우면 난방비만 새어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왜 중앙난방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개별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도를 그냥 각각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세대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몇 도에서 몇 도, 일반적인 온도 막 30도부터 6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싶으면은 온수의 온도는 제가 볼 때는 한 40도 정도, 맥스를 이렇게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최대 온도를. 막 60도까지 설정해놓고 나는 한 수도꼭지를 중간쯤에 쓴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요금이 또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는 차라리 한 40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쓰시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외출입니다. 여러분들 외출에 대해서 의외로 이걸 되게 많이 막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외출 모드로 보일러를 조정해 두도록 한다. 난방비를 아끼겠다는 생각에서 보일러 전원을 아예 꺼버린다면은 다시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완전히 식은 바닥과 물을 데우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간다라는 거. 만약 외출 모드가 없다면은 평소에는 온도보다 5도 정도를 낮춰주면 된다. 그냥 온도를 많이 좀 낮춰주시면 돼요. 아예 끄는 거보다 온도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고요. 한겨울에는 특히 아예 보일러를 꺼버리게 되면은 그냥 동파가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온도 자체를 좀 많이 낮춰놓고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외출 모드가 있으면 외출 모드를 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 외출 모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세대마다 좀 틀리겠지만 원래 보일러 자체가 좀 폭탄이 나오는 이런 세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일러 자체를 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전기장판 바닥장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보일러와 기능이 조금 다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애초에 그 자체 보일러 자체를 지향하는 게 맞아요. 많이 틀지 않은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 외출 모드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적 실내 온도, 겨울에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에 좋은 겨울철 실내 최적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그 이상으로 설정해뒀을 경우에는 난방비를 약 15% 이상 더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내에 왜 온도 차가 크면은 결로가 생길 위험이 있고 감기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최적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온습도계 하나 저렴한 거 주변에 팔거든요. 시중에 막 슈퍼나 이런 데 가도 팔고 다이소 이런 데 가도 파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온습도계 측정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단열재예요. 단열재. 자,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외벽과 창문, 베란다, 유리벽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단열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보온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건물 꼭대기층이라 하더라도 천장에도 단열 마감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단열이 잘 되는 집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꼭 단열재가 아니더라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한 2, 3도 정도 높일 수 있는 거, 보일러를 안 쓰더라도 창문에다가 뽁뽁이 붙여놓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렇게 뽁뽁이를 붙여놓으면은 이게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겨울에. 여름에는 이거를 떼주는 게 좋겠죠. 요거를 막 1년 내내 붙여놓으면 나중에 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여름에 막 이렇게 되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뽁뽁이 같은 거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겨울에는. 그것도 정말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일러, 난방 이런 건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아예 꺼놓는 편이에요. 꺼놓는 편이고 좀 따뜻하게 그래도 좀 살려고 막 이렇게 차라리 이불을 좀 더 두꺼운 걸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따뜻한 차인데요. 따뜻한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몸에 온도를 열을 내어가지고 스스로 보온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얼죽아라는 표현이 있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따뜻한 차를 마셔줘가지고 온도를 좀 더 유지시켜주고, 차가운 거, 여름에도 차가운 음식, 차가운 음료 이런 거보다도 따뜻한 이제 음료나 이런 차를 마셔준다면은 되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고 하니까 겨울철에는 특히 따스한 차를 자주 마셔주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찬바람 부는 출근길에 앞으로 따뜻한 차로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몸도 따뜻해지고 내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이 난방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좀 꿀팁들이 몇 가지 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도 난방비 최소 한 10%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난방비를 절약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